자, 이어서 동기발전기의 이제 유기기전력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기의 기전력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계좌를 이렇게 전기자 속에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유기기전력 역시 패러데이 렌즈의 법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계좌를 돌려서 자속이 이 전기자 입장에서 보면 변화하는 거죠. 얘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속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쵸?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얘 입장에서 보면 n극이 멀어지면 적어지고 가까워지면 자속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패러데이 렌즈에 의해서 기전력 이 자체는 자속의 변화율 그리고 그렇죠? 권수에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죠? 렌즈의 법칙. 자, 이거에 의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자속 역시 자, 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얘가 회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영향을 주는 자속 자체도 일단 사인 값으로 변화하면서 여기에 자속이 주어진다. 즉 파이는 파이 m의 사인 오메가 t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인파 형태로 얘 입장에서는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 파이에다가 요 값을 이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그쵸? 여기 파이 대신에 파이 m의 사인 오메가 t 집어넣어서 실제로 자, 요 식을 t에 관해서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 파이 m은 상수기 때문에요. 그대로 나오고 자 사인은 뭘로 바뀝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죠.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다시 속미분을 한번 더해서 오메가를 한번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쵸? 요 녀석을 미분한 값이 요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그쵸? 여기에 오메가의 지금 코사인 오메가 t에다가 여기 n과 여기 파이 m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즉 이 녀석을 그대로 지금 미분을 해준 거고요. 이것을 이제 실효값 입장에서 보자면 여기 마이너스 그쵸 빼고요. 자, 이 값을 자 역시 간단히 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루트 2로 나눈 것이 그때의 실제 효과를 주는 값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 이 오메가는 2파이 f죠. 오메가는 각속도 2파이 f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메가 대신에 2파이 f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파이 대신에 3.14 그렇죠? 이 값은 3.14 이렇게 되기 때문에 3.14 이 값을 대입해서 실제로 이거 2 곱하기 3.14를 루트 2로 나눈 값이 4.44가 나오기 때문에 fm 파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지금 한 상의 유기기전력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한 상 그렇죠? A와 A' 여기 한 상에서 만들어지는 지금 유기기전력을 우리가 구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식이고 앞으로 뭐 변압기, 유도기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기억해둬야 되고요. 그래서 이 한 상의 유기기전력 E는 4.44 FM5고 거기에 자 KW도 하나가 붙었네요. KW 뭐였습니까? 바로 권선 계수였죠. 앞 시간에 배웠었던 우리가 단절권 계수와 그 다음에 분포권이었죠. 분포권 계수를 곱한 것이 바로 여기 권선 계수였죠. 이것까지 고려해주면 이것이 바로 한 상의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졌다. 외워야죠. 4.44 FM5 KW.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상이 있을 때요. 여기 한 상에서의 유기기전력을 2라고 하고 이것이 뭐라고요? 4.44 FN 파이 KW 이렇게 되고요. 한 상에 여기 감은 건수가 되는 거죠. n 값도 그렇지? 그리고 얘는 선간전압이 되는 거죠. 선간전압 V. 그리고 이 y 결선에서 이 상전압과 선간전압 사이에는 즉 V는 2에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루트 3배를 곱해야죠. 루트 3배. 그치? 그리고 권선계수 얘기했듯이 자 KW는 단절권 계수와 분포권 계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역시 한 상의 유기기전력 계속 나오게 됩니다. 한 상의 유기기전력 4.44 FM5 KW가 나오게 된 배경 또 이 값은 반드시 여러분들 계속 나오게 되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n값은 역시 한 상이기 때문에 이 한 상에서의 감은 직렬 권수를 뜻하고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때의 성간전압은 이 상전압의 루트 3배를 한 값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죠. 그리고 뭐 비교해야 될 것은 이제 도체 한 개가 우리가 발생하는 유기기 전력은 얼마였습니까? 이건 전기자 도체 한 개가 발생하는 유기기 전력 해서 2였죠. 2라고 표현하고 2부 파일 갔더니 사인해 달라고 난리였다. 요거 얘랑 구분해서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전기자 도체 한 개가 갖는 유기기 전력은 VBL 사인 세타였었죠.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 전기자 권선법에 의해서 우리가 파형을 개선한 고조파를 제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조파를 제거해서 멋진 정연파를 우리가 만드는 방법은 자,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매극, 매상의 슬로스를 크게 하고 일종의 분포권하고 관련이 있죠. 매극, 매상을 하나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이렇게 분포해서 우리가 갚는다라고 하는 자체는 매극, 매상의 슬롯을 여러 개를 좀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매극, 매상의 슬롯을 크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역시 했던 대로 분포권 그리고 단적권을 사용하는 것이 고조파를 제거하는 방법이었죠. 전 시간에 전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극을 역시 크게 해주는 것도 파형을 개선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의 철심을 스큐드 슬롯, 4슬롯 비스듬하게 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자 철심을 약간 비스듬하게 제작하는 방법들이 파형을 개선하는 방법이 되겠다. 그 얘기죠.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으로 이제 가봅니다. 자, 여기서 전기자 반작용은 우리 앞에서 직류계에서 했죠. 직류계에서는 직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직류라고 하는 것은 얘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저항 R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동기발전기는 교류발전기를 보고 있는데 교류발전기에서는 이제 R뿐만 아니라 뭐에 영향을 또 받습니까? 얘는 L에도 영향받고 C에도 영향을 받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기자 반작용은 역시 직류기 때 우리 배웠던 것이 동일하게 일단은 적용은 되겠죠. 거기에 이 L과 C가 추가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살펴봐야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 자속이 그 녀석의 영향이 바로 주자속에게 주어서 주자속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전기자 반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부하의 상태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죠. 그리고 반작용 자체는 당연히 부하가 걸려 있어야만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부하가 걸려 있어야만 발생하는 점이죠. 전기자 반작용은. 그래서 바로 이 L과 C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상인 경우, 즉 L부하인 경우죠. L부하인 경우에는 주자속이 감자하고요. C진이죠. C부하, 진상인 경우에는 주자속이 증가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니까요. 그때 자세히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우선 전기자 반작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전기자 도체가 있죠. 여기에 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이 발생한 전류에 의해서 다시 한번 또 자속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여기 전류가 흐르게 됩니까?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은 부하가 걸려 있을 때만 여기 전기자 전류에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전기자에. 그렇죠? 그때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하는데 이 전류에 의해서 얘는 이 방향으로 지금 그렇죠? 다시 자속이 생기고요. 여기 도트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왼쪽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속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런 틀에 어떤 자개가 발생하면서 주자속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 도체의 전류에 의해서 이런 자속이 발생해서 자속 분포가 이렇게 이동하고 휘어진다는 얘기죠. 자속 분포가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성축마저도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죠. 이런 식으로 중성축이 이동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는 주자속 자체가 일반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감자작용에 의해서. 그리고 편자에 의한 중성축이 이동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뭐 직류계에서 우리가
다뤄봤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회전 방향, 전동기는 회전의 반대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한다 했었고요. 그리고 이 브러쉬 부분에 브러쉬가 중성축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동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평간전압의 어떤 붉은형이 생기면서 불꽃이 발생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류가 불량해지는 원인이었는데, 근데 이제 동기기에서는 이게 교류 발전기죠. 교류 발전기에서는 역시 R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L과 C마저도 이제 우리가 L부와 C부와 이런 것들을 마저도 이 전기자 반작용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 자, 이 그림이 핵심입니다. 이 그림이 핵심. 요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원리를 알게 되면 따로 외우지 않고도 거의 자, 이걸 해결해낼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발전기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계좌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자속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C에 대응시키고요. 가운데 거는 R, 그리고 오른쪽 거에는 L을 대응시켜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엄밀한 건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이 발전기에서의 동기기, 전기자 반작용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 이 그림을 이해하고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자, 전기자 전류가 이렇게 크로스 안으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계좌가 있고요. 이렇게 전기자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자, 이 크로스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자개가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자개가 만들어지게 되죠. 아하,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방향으로 자개가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이름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이것을 해석해 보자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기 C부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개가 만들어지는데 주자속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이 전기자에 의한 자속, 오, 얘가 같은 방향으로 화살표가 생기죠. 이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화살표가 생기네요. 그리고 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속이 이 방향으로 생겼는데 화살표가 아랫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오호, 이 자속과 반대 방향으로 이 전기자에 의한 자속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즉 얘는 감자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뭡니까? 이 C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화살표가 그렇죠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가 증자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우리가 어떤 걸 이제 살펴봐야 되느냐? 교류 발전이기 때문에 R, L, C 부하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이 그림을 기억하자 그 얘기라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먼저 다시 자 이제 R 부하를 한번 보면요. R은 여러분들 뭐 회로이론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R은 그렇죠? 상의 변동이 없죠. 동상이지 상이 같다. 동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R 부하를 보니까 화살표가 이제 얘는 이 방향으로 만들어지죠. 화살표가. 그래서 얘는 이 화살표와 이 화살표가 교차하나. 그렇죠? 우리가 수직으로 이렇게 가르는 것을 교차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R 부하에서는 교차 자화작용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뭐 X축, Y축 이렇게 얘기할 때 이쪽을 횡축이라고 하죠. 횡축. 여기를 직축이라고 하죠. 직축. 그래서 횡축과 직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모양을 이 화살표 모양을 보니까 이 방향으로 화살표가 만들어지면서 얘는 횡축 반작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자 L부하로 가봅니다. L부하는 이 그림을 일단 해석을 해보면 L부하는 당연히 지상이죠. 지상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지상전류가 흐르죠. LG 지상전류가 흐르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자속이 이렇게 향할 때 반대 방향으로 얘는 만들어져서 감자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자작용이 만들어지고요. 얘는 화살표 모양을 보니까 즉 이 방향이죠. 이 방향. 이 방향. 이것을 우리가 직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직축 반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C부하로 가보면요. C부하에서는 얘는 진상전류가 흘러서 진상부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C부하는 일단 진상부하인데 이 그림을 역시 그린 뒤에 연상을 해보면 자, 이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덧붙여져서 얘는
증자가 된다 그랬죠. 증자작용이 이루어지고 이거 역시 이 화살표의 방향 자체가 이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직축 반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즉 이 그림만 하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해석만 해주시면 오호 이 어려웠던 동기기에서 RLC 부하에 따른 각각의 전기자 반작용의 그런 성질들을 분석해낼 수 있다. 그 얘기라고요. 자, 이 그림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이제 뒤에서 한번 또 우리 전동기에서 나오지만 자, 같이 한번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가 이제 이 그림을 떠올린다면 자, 전동기에서도 사실 동일한 그림을 가지고 우리 반작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동기에서의 반작용도 미리 한번 살펴보면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발전기에선 여기 순서가 CRL이었어요. 그런데 전동기는 여기가 L, R, C로 R은 그대로죠. L과 C가 서로 뒤바뀐 상태에서 역시 크로스 이렇게 된다는 것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로스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방향으로 자석이 만들어지겠죠. 그치? 이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살표도 역시 동일하게 이 방향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 전동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 역시 이제 R, L, C를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R부하에서는 여기 그림을 봅시다. R부하에서는 오호 얘가 교차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방향으로 주자석, 전기자 자석 이렇게 되면서 얘가 수직으로 교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차 자화작용이고 그리고 이 방향으로 화살표, 이 방향으로 화살표 횡축 반작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횡축. 여기가 횡축. 이쪽이 직축.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L부하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과 이 화살표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방향이죠. 오, 동일한 방향. 어떻게 됩니까? 증자가 이루어지고 또 이 방향으로 화살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방향으로 화살표 직축 반작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부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그렇죠?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감자가 이루어진다. 감자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역시 방향 자체도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 역시 직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직축 반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지. 여러분들 이 그림을 이제 그려서 발전기, 전동기 이 전기자 반작용 내용들을 직접 외우지 않고 이 그림만 해석해 주면 끝난다는 얘기죠. 다만 전동기와 발전기는 여기 이 세 개의 값이 서로 뒤바뀐다는 거죠. 전동기에서는 L이고요. 발전기에서는 여기가 발전기에서는 CRL이 된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 이 C 뭘로 시작하느냐만 잘 생각하면 되겠죠. C로 시작하면 발전기, L로 시작하면 전동기. 이것만 잘 기억하면 이거 따로 표를 외우지 않고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죠. 물론 이거의 원리 자체는 이 그림이 엄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게 복잡하고 또 큰 실효성이 없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기법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고 우리는 가도록 하겠습니다.